살다 보면 유난히 날카로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별일 아닌 말에도 공격적으로 반응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며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며 왜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 공격성의 뿌리는 상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공격성 뒤에는 채워지지 않은 결핍이 숨어 있을 때가 많고, 강해 보이는 태도 뒤에는 깊은 불안이 자리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누군가는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주고, 누군가는 끊임없이 비난하며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의 행동만 바라보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과 행동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공격성 뒤에 숨겨진 결핍에 대해,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의 상처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외부의 고통보다 자신의 내면이라고 말했습니다. 문득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말투는 늘 날이 서 있고, 작은 흠도 그냥 넘기지 못하며,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않던 사람이었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는 여전히 귀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결핍만큼 타인을 괴롭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조금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이 말을 곱씹을수록 마음의 방향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내가 부족해서 그런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내가 더 잘했다면 덜 아팠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시작점은 다른 곳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던진 말의 중심에는 사실 그 사람 자신에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남의 기쁜 소식 앞에서 유독 얼굴이 굳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실수에도 과하게 화를 낼까요? 인간은 자기 안의 결핍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결핍은 조용히 안으로 향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흘러나와 누군가를 건드리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정확히 평가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빈 곳을 당신에게 던졌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무엇이 그렇게 부족했을까요? 무엇을 끝내 얻지 못해서 남의 평온을 견디지 못했을까요? 인간이 본래 선하다거나 본래 악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은 고통스러울수록 타인을 건드릴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유독 날카롭다면 그 안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고통이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을 보며 성격이 나쁘다고 판단합니다. 틀린 말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다른 것이 보입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은 늘 그렇게 날카로운가? 왜 유독 타인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가?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 사람 안에는 이미 충분한 상처가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기억, 인정받지 못한 시간, 늘 비교당하던 과거, 스스로 초라해졌던 순간들. 이런 경험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남아있다가 어느 순간 날카로운 말과 행동으로 튀어나옵니다. 그 공격은 상대를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해 쌓여온 고통의 반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유난히 아프게 꽂히는 건 말의 내용보다 그 안에 담긴 감정이 거칠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은 여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평온한 사람은 남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채워진 사람은 굳이 남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의 얼굴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그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공격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고통의 방향은 서서히 바뀌어 갑니다. 사람에게 결핍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인정하는 쪽으로 흘러가야 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일은 자존심을 깊이 건드리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대신 타인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타인의 모습에서 자신이 가장 견디기 힘든 장면을 발견합니다. 누군가가 칭찬받는 모습, 인정받는 순간,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표정. 이런 장면은 결핍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스쳐가는 풍경일 뿐이지만 결핍이 큰 사람에게는 마음을 찌르는 자각이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걸 갖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가? 그 질문은 곧 고통으로 이어지고 그 고통을 그대로 끌어안기에는 너무 아프기 때문에 사람은 그 방향을 바꿉니다. 부러움은 비난으로, 열등감은 공격으로, 불안은 통제로 바뀝니다. 상대를 깎아내리면 잠시나마 자신의 부족함이 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늘 남의 단점을 먼저 찾아내고 남의 작은 실수도 크게 부풀리며 남이 잘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꼭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거 운이 좋았던 거지. 생각만큼 대단한 건 아니야. 이런 말들은 모두 평가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같은 감정이 흐르고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마음입니다. 결핍은 관계 안에서 더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특히 쉽게 끊기 어려운 가족과 직장과 오랜 인연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감정이 숨겨지기보다 반복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가족 안에서의 결핍은 자주 지적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늘 트집을 잡고 잘한 일보다 못한 일을 먼저 말합니다. 겉으로는 너를 위한 말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늘 불만이 깔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는 결핍이 권위와 통제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유독 크게 반응하고 타인의 성과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이 쌓여 만들어진 반응일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결핍은 은근하게 드러납니다.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농담처럼 선택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비교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행동이 우연히 한 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결핍에서 비롯된 공격은 반복됩니다. 말투는 바뀌어도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이 모든 행동을 의도적인 악감정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해해야 할 일로 넘길 이유도 없습니다. 결핍은 설명이 될 수는 있지만 면죄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대가 왜 그런지를 이해하는 것과 그 행동을 계속 감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결핍을 안고도 어떤 사람은 조용해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타인을 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유난히 날이 서고 주변을 힘들게 만드는 그 차이는 결핍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결핍은 원래 안으로 향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사실을 견디며 살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많은 사람은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해 그 불편한 감정을 다른 방향으로 밀어냅니다. 그 방향이 바로 타인입니다. 자기 안의 결핍을 바라보는 순간 자신이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나를 들여다보는 대신 남을 문제 삼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잠시나마 자신이 덜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결핍은 공격으로 바뀝니다. 말이 거칠어지고 판단이 빨라지고 기준이 엄격해지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상대를 바로잡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자기 안의 불안을 밖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장면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 장면이 곧바로 자기 결핍을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왜 나는 아니었을까? 왜 저 사람만 인정받을까? 가장 쉬운 탈출구는 공격이 되는 것은 상대를 깎아내리면 거리가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상대를 끌어내린 것에 불과하지만
감정은 잠시 진정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결핍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결핍을 더 깊게 만들기 때문에 공격은 순간적인 해소일 뿐 근본적인 충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을 비난해도 마음속 빈자리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반복합니다. 늘 새로운 대상이 필요하고 늘 새로운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계속 긴장감이 흐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핍이 공격으로 바뀌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삶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감정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타인의 반응에 달려있게 되는 것이죠. 같은 결핍을 가지고도 왜 어떤 사람은 오히려 단단해질까요? 결핍의 유무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랐고 비슷한 상처를 겪었는데도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늘 날이 서 있고 다른 사람은 오히려 조용해집니다. 그 차이는 결핍을 밖으로 쏟아내느냐, 안으로 끌어안느냐에서 갈립니다. 결핍을 밖으로 쏟아내는 사람은 늘 이유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세상이 자신에게 불공정하다고 여기며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반응할 대상을 찾습니다. 반대로 결핍을 안으로 끌어안는 사람은 먼저 멈춥니다.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그 감정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이 과정은 자기 부족함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성숙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결핍을 인정하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남을 필요 이상으로 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타인의 불완전함도 견딜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수가 줄어들고 관계에서 쓸데없는 힘겨루기를 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성공 앞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비교가 떠오르더라도 그것을 굳이 말로 옮기지 않습니다. 결핍을 인정한 사람은 이미 자기 삶의 중심을 타인의 평가에서 떼어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결핍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복잡해지는 반면 결핍을 안으로 정리한 사람은 관계가 단순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같은 결핍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무기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말투가 강하고 확신에 차 있으며 자기 생각을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마치 더 단단하고 우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태도는 내면의 불안이 겉으로 새어나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안정된 사람은 굳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상대를 이겨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비판하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는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공통된 결핍이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무시당할지 모른다는 불안, 뒤처질지 모른다는 공포입니다. 그 감정이 너무 불편해서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에 공격이라는 방식으로 자신을 방어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과도하게 화를 내는 사람은 이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까 두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늘 잔소리와 통제로 일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관계를 잃을까봐 불안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붙잡으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자기 불안을 다룰 줄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가까이 지낼수록 이유 없이 지치고 설명할 수 없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그 공격성이 당신의 가치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세게 몰아붙일수록 그 사람 안의 균형은 이미 무너져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특별히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내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상대의 말이 조금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날카롭게 꽂히던 말이 이제는 그 사람의 상태를 드러내는 소음처럼 느껴집니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더 이상 그대로 받아 안을 필요는 없어집니다. 상대를 분석할수록 우리는 그 공격에서 한 발짝 떨어질 수 있고 그 거리만큼 마음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혼란을 겪습니다.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되묻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참아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해와 감내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는 순간에도 그 고통을 대신 떠안을 의무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결핍 때문에 날카로워졌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계속 당신을 상처 입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의 과거가 불행했다고 해서 당신의 현재가 희생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이해했으니 견뎌야 한다는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이 생각은 연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소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핍이 많은 사람은 이해받을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도 힘들어서 그러는 거야 하고 넘기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상대의 감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상태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선의가 아니라 평정심일 수 있습니다. 만나고 난 뒤마다 기운이 빠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에게 해가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해는 판단을 유보하게 만들지만 경계는 삶을 보호합니다. 상대를 이해하되 거리를 둘 줄 아는 사람만이 오래도록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연민을 가질 수는 있지만 희생을 미덕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온을 무너뜨리는 관계 앞에서는 설명보다 거리가 필요하고 설득보다 기준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정리해야 할 순간은 언제나 사건보다 감정이 먼저 알려줍니다. 이미 마음이 먼저 반응하고 있는데 이성을 앞세워 그 신호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만나기도 전에 기운이 빠지고 연락이 오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는 계속 긴장하게 되고 만남이 끝난 뒤에는 이상하게 피곤하고 공허해집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관계가 삶을 보충하지 못하고 잠식하기 시작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신호는 반복입니다. 사과는 하지만 태도는 바뀌지 않고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다시 상처를 줍니다. 자기 결핍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상처는 실수가 아니라 성향에 가깝습니다. 대화의 흐름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늘 그 사람의 이야기로 대화가 채워지고 당신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관계 안에서 자신을 보호하기보다 자신을 납득시키기 시작할 때가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이 정도는 내가 참아야지. 내가 예민한 걸 거야. 이런 말이 마음속에서 반복될수록 그 관계는 이미 당신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를 둬야 할 때는 특별히 극적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는데 당신의 감정만 조금씩 달아가고 웃음이 줄어들고 말수가 줄어들며 그 사람 앞에서 본래의 자신이 아닌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관계는 인내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균형으로 유지됩니다. 그 균형이 무너졌다면 이미 건강하지 않은 관계일 수 있습니다. 이때 한 발 물러나는 것은 해체가 아니라 자기 존중에 가깝습니다. 거리두기는 차가운 선택이 아니라 삶의 평정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지혜일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서기로 마음먹는 순간 많은 사람은 안도보다 먼저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상대를 버리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죄책감은 도덕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래된 습관과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하면 마치 내가 이기적이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행위는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관계가 당신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에 대한 무책임일 수 있습니다. 결핍이 많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죄책감이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상처가 많으니까 내가 떠나면 더 힘들어질 거야 하고 생각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 사람의 결핍은 당신이 채워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핍은 외부에서 메워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직면해야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곁에 남아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관계는 결핍을 더 고착화시킬 뿐입니다. 상대는 계속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당신은 점점 소진됩니다. 죄책감이 올라올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관계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점점 작아지게 만들고 있는가?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나답게 말할 수 있는지, 아니면 늘 눈치를 보며 스스로를 숨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의 삶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는 선택은 누군가를 벌주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자신의 손으로 되돌려 놓는 일입니다. 상대의 감정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고 살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으며 각자의 고통은 각자가 마주해야 할 몫입니다. 죄책감은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는 반면 무너진 자존감은 회복하는데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시 미움받는 용기를 갖지 못하면 평생 자신을 잃고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관계에서 물러나는 순간 느끼는 불편함은 오히려 당신이 아직 건강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삶이 갑자기 달라질 거라고 기대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사소한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휴대폰을 확인하며 괜히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먼저 옵니다. 오늘은 또 무슨 말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줄어듭니다. 이 작은 안도감이야말로 그 관계가 그동안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를 말없이 증명합니다. 예전에는 주말 약속 하나를 정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를 두고 난 뒤 같은 주말이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더 이상 허전하지 않습니다. 가족 모임이 끝나고 나면 유난히 피곤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특정 인물의 말투와 은근한 비난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의 거리를 조절한 뒤에는 같은 자리에 앉아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이것은 관계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킨 결과입니다. 인간이 가장 평온해지는 순간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될 때일지도 모릅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이상하게도 말수가 줄어듭니다. 그 침묵은 외로움이 아니라 불필요한 긴장이 사라진 자리에 가깝습니다. 물론 가끔은 흔들리고 길을 걷다가 문득 그 사람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일상은 솔직하게 답해줍니다. 예전보다 잠을 잘 자고 있는지, 예전보다 웃는 횟수가 늘었는지, 혼자 있는 시간이 덜 괴로운지를 말입니다. 삶이 조금이라도 편해졌다면 그 선택은 이미 충분한 이유를 가진 것입니다. 인간관계로 행복해지기보다 인간관계로 불행해지지 않는 상태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뒤 찾아오는 이 조용한 변화들은 누군가의 결핍을 대신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삶이 화려해지지는 않아도 적어도 덜 소모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닐까요? 관계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불편한 질문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피해자이기만 했을까? 혹시 나 역시 누군가를 힘들게 한 적은 없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피하고 싶지만 사유는 언제나 이 지점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인간의 결핍은 타인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 한편이 불편했던 적은 없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상대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며 이유 없이 말수가 줄었던 적은 없었는지도요. 혹은 가까운 사람에게 유난히 날카롭게 굴었던 날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와 가장 안전한 사람에게 짜증을 쏟아낸 적입니다. 이런 장면들은 인간의 악함이 아니라 결핍이 잠시 방향을 잘못 찾은 결과에 가깝습니다. 내가 지쳐 있을 때 그 감정을 그대로 견디기 어려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결핍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차이는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순간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멈춥니다. 아, 내가 지금 힘들어서 저 사람에게 날카롭게 굴었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감정을 자기 몫으로 되돌려 가져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그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문제였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사과를 할 줄 아는 사람과 끝까지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 갈립니다. 결핍을 인정하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전쟁이 되지 않지만 결핍을 숨기기 시작하면 관계는 점점 방어와 공격의 장이 됩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일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기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우리는 결국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됩니다. 사람만 바뀌고 상황만 바뀔 뿐 관계의 구조는 달라지지 않는 것이지요. 이 단계는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 나 역시 결핍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결핍을 무기로 삼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타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결핍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꾸는 것. 그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후의 관계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저 사람이 왜 그랬는지 알 것 같다는 깨달음이 생기면 다시 참아야 할 것 같고 다시 이해해줘야 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이해는 관계를 지속하라는 명령이 아니며 연민은 희생의 다른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니까, 오래된 친구니까 이해해야 한다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해 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도 힘들어서 그랬겠지 하는 말로 마음을 다독이지만 정작 관계를 이어갈수록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이해가 반복될수록 내가 소진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상태입니다. 관계는 감정의 선함이 아니라 결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나는 더 고요해지는가? 아니면 더 불안해지는가? 대화를 나누고 돌아왔을 때 마음이 가벼워지는가? 아니면 이유 없이 무거워지는가? 이 기준은 놀랄 만큼 정확합니다. 좋은 관계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숨이 편해지고 좋지 않은 관계는 아무 일도 없어도 기운이 빠집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항상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했을 뿐인데 감정 에너지를 전부 빨아들인 것처럼 허탈해지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과는 짧게 안부만 나눠도 기분이 안정됩니다. 전자는 결핍을 밖으로 쏟아내는 관계이고 후자는 결핍을 존중하는 관계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결핍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선택권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예전에는 말 한마디에 자동으로 흔들렸지만 이제는 한 발 물러나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반응은 저 사람의 불안에서 나오는 거구나 하고 인식하는 순간 반드시 거기에 응답할 필요는 없어집니다. 이해는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며 다시 얽히게 만드는 족쇄가 아닙니다. 고독은 도피가 아니라 보호에 가깝습니다. 모든 관계가 유지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떤 거리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일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과의 거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에 가깝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사람의 결핍이 나의 일상이 되지 않도록 선을 긋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해했으니 더 참아야 한다는 생각 대신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는 멈출 수 있다는 선택을 해보십시오. 인간관계의 성숙은 바로 이 조용한 결단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관계에서 한 발 물러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이 먼저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오래도록 잘못 배워온 도덕 감각의 부산물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 하나는 자기 보존입니다.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소모에 가깝습니다.
연락을 줄이고 나서야 잠이 깊어졌던 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나지 않기로 한 주말에 괜히 가벼워진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느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었는지 거리를 두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마음을 계속 흔드는 관계는 끝없이 돌아가는 바퀴와 같습니다. 그 바퀴 위에 올라타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이미 지쳐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바퀴에서 내려오면 세상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특별히 좋은 일이 없어도 나쁘지 않은 상태 자체가 얼마나 큰 안도감인지 그제야 느끼게 됩니다. 가족 모임을 다녀오면 늘 기운이 빠졌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대놓고 뭐라 하지 않아도 비교와 평가가 오가는 분위기 자체가 마음을 갉아먹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핑계를 대고 모임을 줄였을 뿐인데 스스로를 탓하던 마음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죄책감은 처음뿐이고 그 뒤에는 이상하리만큼 안정감이 남습니다. 평온은 사치가 아니라 인간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일지도 모릅니다. 늘 긴장한 상태, 늘 방어해야 하는 관계에서는 누구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관계를 줄인다는 것은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음을 줄이는 일에 가깝습니다. 거리를 두었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2단계에서 많은 사람이 깨닫습니다. 상대는 여전히 그 사람 그대로이고 나 역시 큰 변화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소진시키지 않겠다고 선택했을 뿐입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는 습관적인 희생일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참는 것, 설명 없이 버티는 것. 이런 태도는 결국 사람을 무디게 만듭니다. 반대로 거리를 두는 선택은 감각을 되살립니다.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이 나를 상하게 하는지 다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단계는 단절의 장면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이 시작되는 지점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먼저 안정되고 생각이 차분해지면 그제야 다음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거리두기는 끝이 아니라 삶을 다시 주도권 아래로 되돌리는 조용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거리를 두고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삶의 결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설명하려는 습관입니다. 왜 못 오는지, 왜 거절하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말입니다. 예전에는 오해받지 않기 위해 끝없는 해명을 해왔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평온은 이해받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서 온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약속을 하나 취소해도 괜히 죄인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어색하지 않고 조용한 저녁이 허전함보다 안도감으로 다가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전체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계속 곱씹었을 장면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완벽한 이해나 이상적인 조화를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삶이 아니라 덜 상처받는 삶. 더 잘 보이려는 관계가 아니라 덜 소모되는 관계. 이것이 조금 더 현실적인 지혜일 수 있습니다. 2단계에 이르면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감정도 조금씩 변합니다. 분노나 억울함보다는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거리감 있는 이해가 남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가까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더 이상 그 사람의 결핍에 내 하루를 맡기지 않겠다는 선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삶은 생각보다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붙잡지 않아도 되고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지키는 기준이 분명해질수록 관계는 줄어들어도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새벽 12시가 넘도록 잠들지 못하며 누군가의 말을 곱씹던 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남는 것은 화려한 관계의 개수가 아니라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 자리의 크기일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를 조용히 넓혀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하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핍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결핍을 타인에게 던지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마주하며 성장의 재료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공격적인 말과 행동에 내 마음까지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결핍은 그 사람의 몫이고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타인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의 상처에 휘둘리기보다 내 마음을 단단히 돌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낸 당신에게 채널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싶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망설여질 때, 철학 속에서 위로 공감 용기를 함께 채워나가는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